이제 마지막으로 동아리 어떨지. 동아리 같은 것은 사실 고등학교 와서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요.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 이제 비교 분석해 놓은 고교 선택 가이드북을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이과생이었잖아요. 네. 이과생이 봤던 이제 019 수학.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추가 프린트가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시험 범위는 주로 교과서대, 객관식에 비해서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굉장히 잘 대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것도 초반에는 배점이 낮고 쉬운 문제를 배치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배점이 높고 어려운 문제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직하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는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중 문제집에서 심화 문제 같은 거에서도 가끔 변형이 되어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 심화 문제들은 꼭 풀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한 문제집 같은 게 있나요? 센이나 아니면 고쟁이 같은 경우 좀 시간이 된다면 블랙라벨까지. 네, 3학년 때는 수능 특강에서 나오지만 1, 2학년 때는 수능 특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 난이도랑 이제 팁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암기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시험 범위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있는 자체 추가 프린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자체 단어장에서도 시험이 많이 출제되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로 1등급 컷은 약간 90점대 후반에서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만큼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달달달 다 외워야 하고요. 그 단어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스펠링 까지도 다 외워줘야 합니다. 질문은 주로 어디서 출제가 되나요? 아마 옛날 수능 특강이라든지 네. 수능 특강 라이트? 근데 그 질문들이 매년 같기 때문에 추가 프린트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미리 이 지문이 나올 거다라고 알려주시나요? 아예 그냥 프린트를 해주셔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거 시험범위다 라고 하시면서. 단어장 얘기하셨는데 단어장은 뭐예요? 시중에서 파는 것 같은 단어장을 애들한테 다 한 권씩 나눠주면서 여기도 다 시험범위가 들어간다 라면서 그것도 시험범위로 내는 편입니다. 유의어라든지 반의어가 나오고요. 서술형에는 그 단어 스펠링을 그냥 다 쓰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시험범위 안에 있는 단어를 외워가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2학년 때인가? 99점을 맞았는데 1등급이 아니었어. 한 문제 틀렸었는데 스펠링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은 다 맞는데 서술형에서 이제 등급이 갈린다. 뭐요? 탐구 영역에 대해서 좀 들어볼 건데 이과 친구니까 과탐 위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객관식 위주로 개념 같은 것만 잘 익혀두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탐에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골랐기 때문에 그 두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추가 자료라든지 그런 거가 딱히 나오지 않아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됐지만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없고 선생님이 그냥 따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자주 되었기 때문에 필기는 꼭 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내신 같은 경우는 과목 자체가 다른 과탐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는 데다가 개념 위주로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들도 기본 문제들만 푸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들 때문에 학생들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2명 아니면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빡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개념 위주로 철저히 약간 복습, 반복 해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념 위주로 봐라. 문제 많이 풀어놓은 것도 좋은데 개념 위주로 많이 봐라. 이제 탐구 영역은 되게 비교적 난이도가 더 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주관식이나 서술형도 좀 적게 내는 편인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서술형이 진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들만 집중하면 됐었습니다. 탐구 쪽은 그러면 수행평가 위주로 돌아가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수행평가가 있어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점수를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019 탐구는 조금 주는 느낌? 네. 예? 네, 이제 전반적인 내신 난이도랑 이제 팁 같은 걸 좀 들어봤는데요. 입종을 하려면은 수행평가도 중요를 하잖아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점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만 잘 챙기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못 본 성적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남고 특성상 중하위권 학생들이고 수행평가를 잘 챙기지 않아서
조금만 열심히 성실히 참여한다면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1,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수행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잘 따서 시험을 못 본 것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난이도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매주 쪽지 시험 같은 걸 봤었는데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거의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책 읽고 독서록 써오는 것 정도의,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어 쪽지 시험을 봤었었는데 그것도 시험 범위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영어 스피킹 같은 수행도 있었지만 그거는 좀만 열심히 준비한다면 다 만점을 주셨습니다. 019의 수행평가는 난이도도 높지 않고 점수 반영 비율도 높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만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수행평가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비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쉽다고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내신이랑 수행평가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동아리나 네.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건 어떨지.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나 세특을 잘 써주시는 담당 선생님이 있는 화학 아니면 물리, 생명 동아리 같은 것을 들으면은 생기부 체육에 좀 더 유리했었고요.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다른 예체능 동아리나 아니면 뭐 영어 감상 동아리 같은 것은 사실 고등학교 와서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요. 과학 동아리 같은 것 말고도 자신이 진짜 확실한 진로가 있다 싶으면은 그 진로에 해당되는, 그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동아리 듣는 것도 좀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 쪽을 좀 진로로 잡았었기 때문에 건축 동아리를 들었었습니다. 건축 동아리 얘기를 방금 해줬잖아요. 네. 건축 동아리라는 게 사실 모든 학교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건축 동아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무슨 활동을 해요? 저희 건축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뿐만이 아니라 약간 디자인도 같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PPT를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발표회 때 약간 미니어처라든지 아니면 퍼즐 조각 아니면 블록 같은 걸 이용해서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갈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건축 동아리가 없는 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저희 학교는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때 활동을 했어요? 저는 1, 2학년 때 위주로 했었고, 사실 저희 학교는 3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내신, 공부 위주에 집중을 하는 학교라서. 그런데 봉사활동,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거를 자신의 진로로 정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면은 더더욱 좋고요. 왜냐면 생기부나 그런 거에 쓸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도 학교에서 자체 진행하는 봉사활동 같은, 이제 빵 만들기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갖고 나가서 부루 이것저것 돕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봉사활동은 선사 무료 급식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봉사활동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는 것도 매우 추천합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와 굳이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독서 기록장 쓰는 것도 추천하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진로가 약간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만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나 아니면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굳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말고도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과학 자율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도내 대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꼭 찾아보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회나 프로그램 등을 얘기해 줬는데 참여했던 대회나 프로그램 아니면 뭐 추천해 줄 만한 대회나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요? 소논문 발표 대회 아니면 뭐 자율 동아리 발표 대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천 비교과를 얘기해 줬는데 그럼 일단 공부를 하려면은 야자도 좀 학교마다 필수적으로 거의 하잖아요. 네. 근데 019 같은 경우는 야자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야자는 필수는 아니었고요. 각 반에서 신청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항상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는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애초에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없는 데다가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게다가 하고 싶은 애들만 하는 거라서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그치.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줬는데 후배들에게 추천한다 혹은 비추천하는 후배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추천하는 후배는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추천합니다. 학교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위주가 아닌 수시 위주로 돌아가고요. 내신 난이도가 쉽고 또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관리나 아니면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좀 추천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학교 프로그램이나 대회 이런 것도 많이 나가게 하고
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문과 성향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남고들이나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문과 학생들은 내신을 따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운동장이 좀 넓고,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예 축구 반 대항전 리그를 하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온다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는 좀 평범했지만 고등학교 때 가서는 진짜 열심히 해서 자신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도 중학교 때는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정말 열심히 하였더니 성적을 잘 받아서 갈 수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열심히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와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라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의지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학생한테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적기 때문에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일 경우에는 노는 분위기에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좀 주변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비추입니다. 저희 학교는 수시를 잘 챙겨주지만 정시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신경을 잘 못 써주기 때문에 명일고는 비추합니다. 차라리 다른 학교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이것저것 자신이 잘 못 챙기는 학생도 비추합니다. 우선 수시는 아무리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신다고 하여도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잘 챙기고 잘 듣고 자신이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이런 거를 혼자서 잘 못 챙긴다, 못하는 학생들은 좀 비추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추천하는 후배는 이제 문과 성향이 있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추천을 하고, 네. 이제 정시를 준비하거나 좀 공부 의지가 좀 약한 아이들은 비추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일고를 이제 들어오려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은 정말 별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예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사이 시기에 예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하는 거지만 고등학교는 정말 학생 자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그 공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일고 전교 1등 학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고등학교 선택이 가까워졌잖아요.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게 진짜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려우실 텐데, 이걸 보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자기랑 잘 맞거나 자기 자녀랑 잘 맞을 것 같은 학교를 선택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대1고 학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볼 건데,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직접 학생에게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고교 선택 전략의 세로 PD였고요. 영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양순우 학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021 고교 선택 전략에서는 출연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거나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자랑하거나 디스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커뮤니티 란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를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